이것도 진간장이거든요. 장 담그는 계절. 옛날 방식 그대로 장 담그는 집이 있다. 해남에서 된장 명인으로 불리는 이승희 씨는 장뿐만 아니라 조청, 약과까지 전통 먹거리를 손수 만드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밤이라 그러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 그 온몸에 어떤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죠. 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대신 된장을 선택한 이승희 씨. 장을 담그면서 그녀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가족까지 달라졌다. 맛있다 진짜. 어째요? 맛있네. 암을 이겨낸 이승희 씨네 가족의 된장 사랑 이야기를 만나본다. 땅끝 마을 해남. 파릇파릇 벌써부터 봄 기운이 가득하다. 승희 씨네 집에서 가장 넓은 곳은 바로 장독대. 항아리만 500여 개가 넘는다. 매일 아침 콩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승희 씨. 청국장 끓이는 거예요. 청국장 끓이려고. 해남에서 난 콩을 쓰고 콩을 삶을 땐 꼭 가마솥을 이용해서 삶는다. 숯이 있어서 계속 그 열로 뜸을 들이기가 좋잖아요. 근데 가스로 하면은 계속 가스를 불을 켜놓고요. 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콩이 타버리고 눌어버려요. 그래서 전통 방식은 옛날부터 이렇게 장작불을 지펴가지고 뗀 거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마솥에 끓여서. 맛이 훨씬 깊게 또 발효도 더 잘 돼요. 전통 방식으로 장 담그는 일은 여자 혼자 하기 벅찬 일. 농사 지으며 뒷짐지고 구경만 하던 남편도 이젠 장 담그는 데 선수가 됐다. 이쪽 어디 아무 집도 없을 야 여기서 봐도 나는 딱 보인지. 좀 넓어져서 이게. 기장이 작은 게. 조금 더 있어야 돼. 손으로 눌러도 푹 눌러줘야 되는데. 먹어봐, 이 맛있어 이거. 비린내 안 나. 맛있어. 옛날에 매주 쓴 날은 걔 생일날이라 하거든. 매주 쓴 거 떨어지면 막 걔들이 주워 먹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젊은 할머니라 불리는 승희 씨. 옛날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 됐네. 자, 손으로 뭉개면 이렇게 잘 뭉개져. 건강이 안 좋아지자마자 제일 먼저 챙겨 먹은 게 청국장. 1,000만 원 들여 황토 벽돌로 2평 남짓한 발효실까지 만들었다. 이제 지푸라기를 얹고 48시간 발효시키는 일만 남았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볏짚 그 안에 안 넣고 위에다 해주면 이제 그 볏짚에 있는 납두균들이 이렇게 발효를 촉진시키는 데 역할을 하라고 볏짚을 가까이에 놔두는 거예요. 네. 온도가 45도 이상 안 되게 하고 이제 습도도 너무 건조하지 않게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게 습도도 맞춰줘요. 청국장 띄우자마자 바로 또 쌀을 쏟는 승희 씨. 이제 저청 만들 거. 저청 만들 쌀이에요. 저청을 만들어서 이제 고추장하고 이걸로. 보통 이제 저청이 그 방부제를 많이 넣잖아요. 시중에 산 거는 그걸만 넣어도 시중에 산 저청만 넣어도 고추장이 이제 방부 작용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저청도 집에서 이렇게 관 걸로 하니까. 승희 씨는
장은 물론 요리하며 단맛을 내야 할 때도 우리 쌀로 직접 만든 조청을 쓴다. 조청을 가마솥에서 삭히고 조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전통 방식을 지키는 게 몸에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 먹은 것이 착한 먹을거리가 얼마나 있을게요. 수입 옥수수, 수입 쌀, 수입 밀가루 그런 걸로 한 건데 우리 농산물 몸에 좋은 것도 좋고 우리 농산물 소비해서 좋고 저는 원래 원칙이 100% 우리 농산물 먹는 거를 내 원칙으로 삼아요. 우리 선조들이 해먹었던 이런 거를 또 재현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좋잖아요. 건강도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억척스럽게 일하는 승희 씨 덕에 남편도 덩달아 자리에 한번 앉아볼 틈이 없다. 내 차이가 차 뒤에가 그 장바 온 거 있어요. 그것 좀 내려놓죠. 그런 것은 머슴이 해줘야 돼. 젊어선 꼼짝도 않았는데 이젠 승희 씨 말 맞다나 머슴이 따로 없다. 물 좀 줘보시오. 이거 저기 할 때 나가서 저기 붙이고 올게. 그거 실어놨어요? 그랬어. 돈 안 나눴지라. 승희 씨가 암에 걸린 뒤 행여 아내 몸에 무리가 갈까 나서다 보니 이렇게 됐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로 올푼다고 늘 함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 여보세요? 전화 받으시오. 예. 그런데 남편은 자세부터가 불량. 결국 승희 씨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더 많다. 이거는 그 쌀보리를 엿질금으로 길어가지고 이제 쉽게나 엿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엿질금. 엿기름 넣어 삭히고 다시 한참을 졸여 주어야 완성되는 조청. 요즘엔 이렇게 만든 조청 맛보기가 힘들어졌다. 저 단편이 떡에 찍어 먹으면 맛있겠잖아요. 서투로 하나 된 것과 더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남편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나오는 게 적어 영 탐탁치 않은 모양이다. 승희 씨가 시집 올 때부터 같이 살았던 신우이. 신우이 눈에 비친 승희 씨는 어떤 모습일까? 아유, 하는 것마다 다 잘하니까 밥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한 게 일을 잘해본 게 손 빠르고 손이 무지하게 빨라요. 내가 잘 못하든지 잘 못하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기같이 잘하면은 괜찮았는데.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많이 못 도와주는 것이 못내 미안한 신우이. 지금은 정월 장을 담글 시기. 오늘은 눈이 와서 시험 삼아 한 항아리만 담그기로 했다. 겉에 물기가 없이 이렇게 잘 말랐잖아요. 이틀 전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려놓은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매주 물을 해가지고 달걀을 띄워보면 18% 요즘 담는 장으로 담을 때는 18%면 달걀이 100원짜리 동전처럼 떠올라요. 근데 이제 좀 늦게 할 때는 500원짜리 동전만큼 떠오르게 이렇게 보면 달걀이요. 떠오르는 크기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처럼 좀 짜긴 짜네. 장을 담글 땐 기도하는 심정이 된다. 아픈 뒤로 승희 씨에게 장은 음식 그 이상 약이요 생명이요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냥 숯이 아니라 타고 있는 참나무 숯을 넣는 것도 친정 엄마에게 배운 전통 방식이다. 뚜껑을 닫아서 처음에 3일간은 뚜껑을 열어주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일단 3일부터는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닫아주고 또 비 오면 닫아주고 날이 좋으면 또 열어주고를 해서 한 45일 정도 여기서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된장하고 간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된장 항아리 중에서 승희 씨는 3년 된 된장만 고집한다. 이렇게 담다 놔둬서 3년 된 된장에 몸에 약이 되는 성분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10년 된 된장도 있지만 맛은 3년 된 된장이 최고다. 간장은 심지어 63년 된 것도 있다. 5개가 63년 된 거 가지고 계속 불려가지고 씨간장을 만들어서 한 건데 장맛이 참 좋아요. 친정엄마가 대대로 물려받아온 간장 종자를 승희 씨가 이어받았다. 승희 씨에게 장이란 무엇일까? 내 자식 같은 거지. 그냥 날마다 관리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들여다 봐줘야 되는 진짜 식구 자식 같은 거예요. 된장이. 승희 씨네 집에서는 된장, 청국장 냄새가 끊이지 않는다. 아, 뜨끔아. 그러죠. 오늘 저녁 밥상엔 방금 만든 청국장이 오를 모양이다. 암에 걸리고 난 뒤 청국장, 된장, 그리고 채소가 밥상에 끊이지 않는다. 벌써 이제 봄이 된다고 봄나물들이 이렇게 먹고 싶다니까요. 수리 아빠 왔어? 그래. 그 학교 간다고 그냥 왜 인견아. 어딘가 나갔다 돌아온 남편. 왔다만. 한 잔. 어이구 봄은 알아. 못해. 그 사이에 가서 반잔 묵었네, 반잔. 어느새 발그레해진 얼굴. 티 없이 묵으려고 아주. 이렇게 당신은 티 없이 먹으려고 하는데 말투부터 벌써 딱 술을 나는 술을 몇 잔 했습니다 하고 나와. 당신이 그렇게 승희 씨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술 때문에 몸도 다치고 술 한잔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하우스 쟁기질하면서 철제가 있는데 비껴 나와야 되는데 못 비껴고 그거 딱 걸려가지고 있으면서 경기가 뒤로 계속 후진해도 거기에 눌려가지고 비장이 파열됐어요. 아니 그때 다 죽은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도 술을 그 비장이 이렇게 간 기능을 도와서 하는 건데 없기 때문에 간이 무리가 많이 오니까 술을 조금 더 줄여야 된다 했는데 똑같이 마신단 말이요 술을. 그러니 얘가 터지지. 애기들도 아니고. 내가 술을 안 먹어버려야지 하면서도 나가면 그래도 수없이 이렇게 한 잔씩 묵어지고 그러는데 묵은 티 지금 안 나죠 이제? 나 이렇게 도장찍 이렇게. 아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약속하는 남편. 또 이렇게 복사까지 한다 같은데. 당신한테 잘할게. 잘한 것이 뭐니까 술 줄인 거 술. 몸 관리. 술 줄이고. 내가 뭐 당신은 당신 몸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관리를 못 해주니까 내 몸 관리는 내가 하고. 암 수술한 뒤론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 밥상에 올리는 승희 씨. 그런데 남편은 그게 영 탐탁지 않은 모양이다. 이게 잘한 거예요. 이거 생멸치 아니에요. 얘. 그냥 여기서 들어온 거 그냥 주는 거이죠. 그게 주는 거예요 어리지나. 천연. 만드는 건 뭐야? 아니 이거 지지라고? 김 지지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구우는 것이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응?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천연 그대로가 좋다고. 아, 그러니까. 그럼 이거 기름에다 지지고 그러라고. 아니
막내인 남편은 어리광도 많고 애교도 많다. 저녁 먹고 나서 또 뭔가 일을 시작하는 승희 씨. 정말 쉬는 틈이 없다. 약과도 해가지고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 또 주문하면 판매도 하고 뭐 드셔본 분들이 또 주문하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력 강한 승희 씨. 된장하기 전엔 삼남매를 농사짓고 미용실 해가며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며 키워냈다. 두 아이는 도시로 나가고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 둘째 딸. 엄마가 일할 때마다 거들어주는 착한 딸이다. 이것만 하면 돼? 응. 얘만 하나만 하면 돼? 응. 이제 다요? 응. 더 있어? 있기는 한데 이제 오늘은 이것만. 계절 상관없이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사게 될 내내 너무 바빠. 응? 아빠가 고생 많이 한다고? 맞아, 엄마 때문에 아빠가 고생 많이 해. 그래서 짜나? 어. 아빠가 짜나? 늘 무리해서 일하는 엄마. 그리고 그 곁에서 덩달아 바쁜 아빠. 딸은 이런 엄마 아빠가 안쓰러워 해남을 떠나지 못했다. 큰딸은 너무 몸이 약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네네네. 아빠가 원서만 내보라 그래가지고 네. 잘 살고 있었는데 원서만 냈더니 시험만 보라 그래가지고 면접만 보라 그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왔어요. 광주에서 있다가 지금 아빠가 그렇게 와서 시험 보고 면접만 봐라. 시험 떨어지면 하라만 안 할게 해라 한께는 그 말을 거절을 못하고 지금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집에 앉아 입소리가 싹 부름도 없어. 너 왜 그랬냐 할게. 여기를 아빠가 내려라고 할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절을 못하고 고민하다 그랬대요. 세상에.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아니 그냥 여기 너무 시골이잖아요. 친구들도 다 광주 있고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시집 가거라. 아 누가 안 간대. 갈 거야. 중매줄이 안 해. 하지 마. 35이라는 거다. 됐다 그래. 뭐이 됐다 그래. 봐할게. 따 그래. 애인이 따 그래. 군청에 애인도 없는 것이 애인 따기 갖고 소문나려고 그래? 애인이 따 그래. 군청에 다니는 거 볼래? 안 해. 안 한다니까. 안 해. 나 잠잘래. 전현이 시집 30살 돼놓고도 저렇게 손을 안 보려고. 나이가 30이면 봐야죠. 남자 보는 어떤 안목도 넓혀야 되고 그러는데 손만 봐가지고 덜렁 시집 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시집을 안 가더라도 남자가 어쩐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그 경험 나도 처음 선봤고 시집 없어요. 시행착오가 많네. 친척 중매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농사를 열심히 지었건만 소득이 너무 적어 생활이 되질 않았다. 그때 생계를 위해 발품 팔며 뛰어다닌 건 아내인 승희 씨였다. 하우스 하면서요. 오이 재배를 하면 이렇게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그 버리거나 이렇게 남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라도 인색한 것 같지만 돈을 하려고 갖고 다니면서 시장에 팔고 또 수박 해가지고 한 통에 500원 준다고 하니까 진짜 눈물 나오려게 그래서 그렇게는 못 팔겠다 싶어가지고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관광지에 가서 팔고 남편은 그때만 해도 자존심이 있었는가 수박을 실어다 놓고 짜리 가가지고 남의 여자 구경하듯이 혼자 나 안 보려고 창피하니까 근데도 나는 그래 창피가 밥 먹여준 게 아니고 애기들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려면은 남의 도둑질만 안 하면 뭔들 하고 싶은 게 그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기억하려는가 못하려는가 몰라. 어느 정도는 기억하지 내가 못하겠어. 걔도 마음 안 아팠대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자존심도 상하고 해. 이해 안 아프겠는가. 나만 그러고 사는 건 모든 엄마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런 삶을 살죠. 자식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해온 승희 씨. 그런 그녀에게 자궁암이 찾아온 것이다. 12년 전 승희 씨가 암 수술을 하고 난 뒤 미용실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로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된장을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하나 둘 아픈 사람들에게 된장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된장 사업을 하게 되었다. 썰새면 바로 메주 담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메주 이렇게 떼어가지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거. 잘 떴네. 승희 씨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된장을 만드는 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띄울 때까지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래서 항상 띄울 때는 온도, 습도 관리 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우죠. 메주가 한참 뜰 때는 이렇게 길을 대고 가만히 조용한 저녁에 가서 들어보면 바시락 미생물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오묘하고 신기해요.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 큰아이가 대학 들어갈 무렵 느닷없이 찾아온 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끄떡없이 헤쳐나가던 승희 씨도 암 선고 앞에선 무너지고 말았다. 참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한테 어떻게 암이 있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우리 딸 이제 입시 준비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잠깐 그때 한 달 정도 한 20일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여가지고 남편이 전화가 와서 술을 많이 마셨더라고. 그때도 당신이 암이라고 하는데 죽을지 모르고 그가 그러고냐 빨리 내놓으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으로 통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나 혼자 있는데 그 부분을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연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안 좋대요, 마음이. 암이라는 건 뭐 스트레스네. 뭐 요즘 하도 그러면 우리는 스트레스 그걸 잘 안 받은 성격인데 내가 그걸 너무 많이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잘못이 크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일 눈에 이렇게 걸린 게 자녀들이 돼요. 남편도 필요 없고.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남편이야 재혼하면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도 정말 살아야 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암에 걸린 이유로 만들어 마시는 청국장 라떼. 청국장, 주문이콩 청국장. 청국장이 커피의 그 진한 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고소한 그런 맛을 느끼거든요. 쥐른이 콩으로 만든 청국장도 청국장 라떼도 승희 씨가 생각해낸 작품. 이제 가족들이 먹는 모든 음식은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